선생님 전 진짜 좀 빨리 끝내면 빨리 보내주시면 안 돼요? 오늘 진짜 2시에 학원 있어요. 아니야. 아니 2시에 학원 있는데 또 4시에 학원 있어요. 구라줄. 아 진짜예요. 아 선생님. 구라줄. 아 선생님. 아니 4시에 그거 있어요. 모의고사반. 주말 모의고사반 있어요. 언니. 재민이 같아요. 어? 아, 잼민이 같다고? 네. 아 아니. 에? 항상 그랬었죠 뭐. 맞아요. 오. 신릉. 한남. 아씨. 저는 4-2에. 네, 오늘 4다시 그 호르몬 빼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신경계가 들어가는 거야? 호르몬만 들어가는 거예요. 호르몬만? 네. 아, 그러면 4-3. 오늘 태희가 4-2를 안 했을 텐데 일단 태희 오기 전에 4-3을 해버릴까? 아 아닌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일단 생식하자 일단. 자, 저 어제 열심히 필기를 다시 했어요. 잘했죠. 개인 봤어요. 이해가 됐어? 그까진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그건데.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생식을 이제 할 텐데요. 5, 6, 7. 생식은 우리가 방금 전까지 만든 게 그 생식세포 분열로 난자랑 정자를 만들었죠. 그걸 가지고 새로운 수정란을 만드는 게 이제 생식이에요. 생식. 자손을 만드는 거죠. 생식이라는 걸 배울 거고, 이 생식은 먼저 생식세포에 대해서 해야겠죠. 생식세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난자하고 정자. 자, 우리 난자 같은 경우는 염색체가 22개에다가 X 요렇게 있는 거고, 정자는 22개에다가 Y 요렇게 있는 거죠. 얘네는 생긴 모양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난자는 이 생식세포 자체가 일단 어디서 나오냐면 왜 용어가 생각 안 나지? 난자나 난소나 정소 그런 생식기관에서, 난자는 난소에서 나오고 정자는 정소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22 플러스 X, 22 플러스 Y 이렇게 있고, 생긴 건 난자는 크기가 굉장히 커요. 정자에 비해서 크기가 크고 동그랗게 생겼고 중간에 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핵 이외에 남는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세포질이라고 하고, 여기에 영양분으로 가득 차 있다. 그 다음에 이 22 플러스 X가 이 핵 안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홍동은도 오늘 아이패드 들고 갔네. 어? 저번에 들고 갔다고? 금지초문이지? 나 저거 지키고 있어. 싹 다 잃어버렸나 봐. 술 많이 마셨어요. 어? 술 마셨어요. 아, 나 술 마셔서 그렇다고? 아니야! 아니야! 야, 이러면 동영상에도 해명해야 되잖아. 아니야. 술 안 마셨어. 술 진짜 못 마신단 말이지. 정자는 이렇게 머리가 있고, 지금 크게 확대해서 그린 거고요. 뭐 몸통이 있고 꼬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꼬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얘는 운동성이 있어요. 이 난자랑은 다른 부분이 이 꼬리가 있다. 꼬리. 운동성. 그 다음에 이 핵은 이 머리에 있는데, 난자에 비해서 크기도 작은데 머리도 작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핵 말고는 중요한 그런 영양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자하고 결합하지 못하면 얘가 오래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가 머리 부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한테서 나올 수 있는 이 생식세포는 두 가지, 난자 또는 정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생식 과정에 대해서 보죠. 크게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배란, 이거는 난자가 나오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배란, 그리고 수정, 난할, 그다음에 난할 다음에 어떤 상태가 되는데 그 상태가 바로 포배 상태죠. 포배 상태가 되고, 그다음에 착상, 발생. 이거 자체가 발생 과정이긴 한데 얘가 커가는 것도 발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출산. 이런 순서대로 큰 이벤트들이 이어지게 되겠죠. 장소를 한번 써보면 배란 같은 경우에는 난소에서 배란이 되고요. 수정은 수란관. 문제에서 좀 낚으려고 나오는 것들은 수정란, 수정관. 남자한테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수란관이 여자한테 있는 그 나팔관을 얘기를 하고요. 수란관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나팔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수정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난할은 어디서 일어나냐? 포배가 되기 전에 수란관에서 막 구르면서 일어나죠. 그래서 이 난할도 수란관 안에서 일어난다. 그다음 포배가 되면 이제 착상이 일어나는데 착상은 자궁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자궁에서 애가 크고 그다음 출산 이렇게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한번 봐봅시다. 처음에 배란 같은 경우에는 난자가 난소에서 나오죠. 근데 우리가 그 난자 같은 경우는 멀리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수란관 안에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자가 수란관 안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정자가 수란에서 난자와 수정하죠. 근데 우리가 이때 이 수정이 일어날 때 수정란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요. 수정란은 난자, 정자 합쳐졌을 때 수정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난자는 아까 22 플러스 X, 그리고 아까 정자 같은 경우에도 꼭 22 플러스 Y만 만들어지진 않겠네요. 22 플러스 X도 만들어질 수 있겠지. 남자가 생식 성염색체가 X하고 Y가 있으니까 절반인 22 플러스 Y도 될 거고 22 플러스 X도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랑 될지는 모르겠지만 22 플러스 X 또는 Y가 오게 되면은 수정란은 44개 플러스 성염색체 2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리 수정란에서부터 사람의 염색체랑 같은 수를 가지게 됩니다. 수란관에서 수정한다. 그리고 수정이 일어나면 난할을 하게 되죠. 이 난할이라고 하는 건 수정란의 초기 세포 분열을 얘기를 해요.
초기에 막 빠르게 분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간기가 없습니다. 간기가 없다는 뜻은 세포가 커갈 시간이 없다는 뜻이거든. 그럼 얘 같은 경우에 계속 분열만 하게 돼요. 크기가 커지지 않는다. 우리가 나나이 같은 경우 근데 얘들아 이렇게 초기 세포 분열을 할 텐데 방금 우리가 수정을 해가지고 드디어 사람의 염색체수랑 같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세포 분열을 감수 분열을 해버리면 또 절반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정란의 이 난할일 때는 세포 분열이 세세포 분열이다. 난할 같은 경우는 뭐야? 글씨 이렇게 크게 썼어? 난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쪼개지고 계속 이렇게 쪼개지기만 해요. 간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 나날이 진행될수록 수정란의 전체 크기는 일정하지만 세포 하나의 크기는 어때요? 점점 줄어들죠. 그리고 세포의 개수도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날을 했을 때 결과를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수정란 전체 크기 일정 세포 한 개의 크기는 줄어들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리고 잠깐만요. 세포 개수도 증가해요. 잠원 중에서 이번 학기에 나온 잠원 중에서 이번 학기에 나온 질문인데요.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세포 안에 있는 염색체 수는 난할이 일어날수록 증가한다. 세포 전체의 염색체 수는 난할이 일어날수록 증가한다. 어떨까? 세포 전체의 염색체 수는 난할이 일어날수록 증가한다. 세포 한 개의 염색체 수는 체세포 분열이기 때문에 일정하죠. 근데 세포 전체, 그러니까 세포의 수가 늘면 그 안에 있는 염색체 수의 양도 늘어나지. 그러니까 세포 전체의 염색체 수의 양은 나날이 일어날수록 증가하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계속 세포 어차피 얘는 체세포 분열이니까 체세포 분열해도 염색체 수가 일정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은 틀리는 거죠. 그래서 되게 어렵게 내지 않았어? 문제 되게 치사하게 내지 않았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포 한 개인지 세포 전체인지 그걸 잘 보지 않으면 틀리는 대답이 되죠. 태희야 지금 우리 그 생식하고 있어요. 5단원에. 우리 난할까지 했고 수정란의 전체 크기가 일정하고 세포 한 개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고 세포의 개수는 늘어나고요. 염색체 수는 일정하다라고 일단 하겠죠. 세포 하나의 염색체 수. 왜냐면 체세포 분열이니까요. 그래서 난할까지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난하를 하다 보면은 어떤 단계에 돌입하게 되는데 그 단계가 바로 포배라는 단계에 돌입을 하게 되죠. 그리고 포배라는 단계가 됐을 때는 이미 약간 수랑관 끝에서 자궁에 도달했을 때 이 포배의 모양을 갖추게 돼요. 근데 자궁까지 갔을 때 이 포배 형태가 돼야지 착상이 가능하고 포배가 안 됐다. 그러면 착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배는 어떻게 생겼느냐? 동그랗죠 일단. 그리고 이 동그란데 약간 이렇게 있고 이 빈 공간이에요. 중간에 이 부분은 모두 다 빈 공간이고 여기가 이제 세포층인데 이 세포층에서 아기가 점점 생기면서 나머지 빈 공간에 밀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포배라고 하고 이 포배가 되면은 우리가 착상이 가능하다. 넘어가도 돼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착상. 착상이라고 하는 건 자궁벽에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얘는 자궁벽에 자리를 잡고 이때 자궁벽에 자리를 잡는 이유는 태반을 형성해요. 이때 태반이 형성이 되는데 태반이라고 하는 건 엄마하고 아기의 물질 교환을 도와주는 친구입니다. 나중에 이제 아기가 조금 성장하고 그러면 태반 대신에 탯줄로 영양분을 공급을 받긴 하는데 일단은 냅다 탯줄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태반으로 영양분을 교환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 오고 가는지를 좀 잘 봐주시면 되는데 아기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외부 세상과 차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기가 필요한 것들은 엄마한테서 이렇게 조달을 해오게 되고 아기가 쓰레기도 혼자 못 버려요. 그래서 그런 거는 엄마가 대신 버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를 도와주는 게 태반이라는 건데 아침마다 저래 아침마다. 약간 그렇지 않아? 우리 1교시 할 때마다 한 번씩 저러고 삐용삐용 아니면은 난리가 나. 태반. 그래서 엄마는 아기한테 영양분이나 산소를 주겠죠. 아기는 엄마한테 이상한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주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 착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착상 다음에는 애기가 자리를 잡았으면은 커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발생. 이제 계속 커가는 거죠. 손이랑 발이랑 뭐 이런 거 생기고 커가는 과정. 그리고 이제 출산. 출산은 이것도 여러분 많이 틀리는데 이게 수정 후 266일이에요. 우리가 착상이 되었을 때부터 사실 임신됐다라고 얘기를 하긴 해요. 그 전까지는 임신했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착상을 했을 때부터 우리 임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출산은 착상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수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출산은 수정 후 266일 있다가 출산을 하게 되는데 항상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같진 않겠죠. 응. 착상 부분 다시 한번 볼 수도 있어요. 응. 출산은 수정 후 266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거는 배아와 태아의 차이. 배아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냐면 아직 뭔가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세포 상태일 때를 배아라고 하고 그다음에 사람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면 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냐 세포 상태.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을 갖췄다는 건 기관이 생길 때라고 해야 되죠. 뭐 손이라든지 발이라든지 그런. 우리가 10주 정도 이후부터는 태아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사람이 이제 대부분의 중요한 기관은 다 완성이 됐을 때거든요, 이때가. 이렇게까지 봐주시면은 일단 생식은 끝났어요. 이렇게 하고 그림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아까 순서에 맞춰서. 일단은 우리 난할부터 배란부터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반쪽만 그려보면 이렇게 자궁이 있고 이렇게 팔이 있고 끝부분에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호잇. 뭔가 비대칭이긴 하지만 그냥 봐주시고 이렇게 나누고 여기서 이렇게 난자가 하나씩 뿅 나오는 거예요. 그 난자가 이렇게 있다가 하나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 수란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얘는 이동성이 없기 때문에 잘 못 움직여. 그러면은 찾아와. 아주 열심히. 얘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제 수란관 내부에서 수정이 일어나죠. 첫 번째 배란, 두 번째 수정,
그러면 얘가 이렇게 막 굴러가면서 이제 난화를 하게 됩니다. 굴러가면서 난화. 난화를 하다가 요쯤 오면은 이제 포배가 되죠. 대충 포배. 포배는 사실 단계 없기는 했지만요. 얘는 상태이기 때문에 포배가 되면은 이제 얘가 떼고루로 떨어져 와가지고 이제 좋은 자리를 잡아요. 그게 바로 착상이 되겠죠. 자리를 이렇게 잡아야 하는데 딱 붙어. 이렇게 지금 합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커가는 뭐 발생, 그다음에 이제 출산 이렇게 되겠죠. 이런 순서대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슈 이렇게 보면 되고. 태희야, 근데 너는 4단원을 절반 들었다 그랬잖아. 절반 어디까지 들었어? 생각이 안 나네. 신경계 전까지? 신경계를 들었어? 아니면 신경계 전까지 들었어? 신경이가 없어. 대뇌, 소뇌 한거 같아. 그거까지 했어요? 그럼 호르몬만 하면 되는 건가? 그거 안 한 거 같아. 눈? 눈을 안 했어 오히려? 알겠어요. 감각기관? 오케이. 충격 그 잡채. 그러면 호르몬 했어? 그거 안 한 거 같아. 그러면 딱 대뇌 소뇌만 했어? 그런 거 같아. 중추신경계는? 뇌랑 촉수. 뇌랑 척수.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그건 한 거 같고. 그건 한 거 같고. 신경계는 그럼 다 했구나. 오케이. 됐고. 그러면 일단은 호르몬을 하고 감각기관 할게요. 왜? 당황스럽네요. 네. 나도. 일어났는데 죽을 뻔했어요. 나도. 너무 힘들어요. 진짜 하다가 어제 다 왔어. 아니 날씨가 추워져서 일어나기 힘들어요. 저 스웨트 키고 자요. 나도 집에 전기장판 세팅을 했거든. 못 일어나. 진짜 뭐다고. 그리고 우리 전자기유도 들어가는 사람들, 그 전자기유도 예시가 뭐가 있지? 전자기유도 얘? 교통카드, 그치, 단말기. 그리고 그 있잖아요, 그 NFC인가? 핸드폰 찍는 거, 태그, 스마트 태그 약간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마이크. 근데 약간 착각할 수 있는 게 스피커는 전자기 유도는 아니에요. 알겠죠? 그걸 좀 헷갈릴 수 있어서 한 번 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호르몬을 해야 하는데요. 여러분이 하기 싫은 것처럼 저도 하기 싫답니다. 저는 이걸 몇 번째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일단은 호르몬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극과 반응.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겹치는 게 호르몬이기 때문에 호르몬을 하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감각기관을 제일 먼저 배우긴 한데 그 감각기관이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기관들이고 이제 거기에 대한 반응 파트예요. 반응을 하는 데는 우리가 신경계하고 호르몬이 있는데 신경계로도 반응을 할 수 있고 호르몬으로도 반응을 할 수 있는데 그 둘의 차이점도 잘 알아야 되고 이제
각각의 특징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호르몬과 항상성 유지 파트입니다. 호르몬이라고 하면 아주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일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항상성이라는 건 뭘까요? 따로 한번 해볼까? 항상성.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 단원에서의 약간 키 포인트죠. 모든 것들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극에도 반응하고 그 다음에 호르몬도 내보내고 항상성이라고 하는 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성질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몸에서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들은 뭐 사실 잠자고 먹고 배고프고 약간 이런 것도 다 호르몬이 그냥 밥 먹을 시간이야 잘 시간이 이렇게 항상 일정한 패턴으로 살게끔 유도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있죠. 온도, 체온 같은 거 항상 36.5도 또는 37도 이 사이로 유지가 되는 거고 아니면은 혈당량 같은 것도 항상 일정한 양을 유지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항상성이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얘기를 하고 우리 뇌 중에서는 간뇌가 항상성 조절에 관여를 합니다. 간뇌에서 좀 알아차리고 조절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 항상성은 어떤 걸로 유지를 할 수가 있냐면 호르몬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항상 이 항상성은 호르몬과 신경계의 콜라보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항상성 유지하는 데는 호르몬도 작용을 하고 그 다음 신경계도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밑에 계속 호르몬들을 볼 건데 그 호르몬들이 다 이런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호르몬 호르몬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분비샘에서 나와요. 내분비샘에서 나와 세포나 기관에 신호를 전달하는 화학 물질을 얘기를 하고요. 이때 얘는요 세포하고 기관에 특이적으로 신호를 갖다 주게 됩니다. 어떤 한 호르몬은 한 가지 세포나 한 가지 기관에만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뭔가 딱 표적으로 어떤 세포에만 작용이 된다라고 해서 이 세포랑 기관을 표적 세포, 표적 기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호르몬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이 표적 세포나 표적 기관이라는 용어가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내분비샘. 인데요. 이 내분비샘은 뭐냐면 외분비샘이랑 좀
좀 차이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분비샘에는 내분비샘하고 외분비샘이 있는데 외분비샘은 분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땀샘이라고 하면 땀만 방출되는 그런 분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분비샘이라고 하면 혈액으로 방출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분비관이 없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분비샘. 얘는 분비관이 있어요. 내분비샘은 분비관이 없어서 혈액으로 방출이 된다.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호르몬은 혈액으로 방출이 되겠구나. 호르몬의 특징을 정리를 해보면 위에서 얘기한 걸 한 번 더 얘기하는데요. 호르몬은 혈액으로 방출된다. 그리고 담당하는 세포랑 기관이 있죠. 표적 세포나 표적 기관이 있죠. 그다음에 얘는 되게 작은 양으로도 조절이 가능해요. 미량으로 조절이 가능해서 너무 많거나 적으면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미량 조절 가능. 그 다음에 척추동물, 같은 척추동물이라면 다른 호르몬, 다른 동물에서 만든 호르몬을 나한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 종간 특이성이라고 하는데 종 사이에서 뭔가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게 없습니다. 종간 사용 가능? 뭐 이렇게 쓸까요? 그래서 돼지에서 만든 인슐린을 사람에게도 주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방금 우리 호르몬에 대한 걸 배웠으니까 이제 밑에서는 호르몬하고 신경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신경과 호르몬 비교. 신경 그리고 호르몬. 일단은 신경 같은 경우는 어떤 자극, 굉장히 밖에 빠른 변화에 반응을 하죠. 그래서 신경은 굉장히 빠르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빠르다. 호르몬은 그에 비하면 느립니다.
그리고 신경은 빠른 대신에 지속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그 신경 한번 작동을 하면은 그게 오래 지속되지도 않고 굉장히 빠르게 사라진다. 그래서 지속 시간이 짧고, 호르몬 같은 경우는 지속 시간이 길다. 그리고 전달 매체도 좀 달라요. 신경은 우리 신경세포 뉴런을 따라서 이동을 했다면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죠. 이렇게 전달 매체가 다르기 때문에 나머지 특성은 나오게 되는데, 뉴런 같은 경우는 피가 뻗어 있는 거, 우리 몸에서 혈액이 이동하지 않는 곳은 없죠. 혈액이 이동하는 곳은 작용 범위가 넓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반면에 뉴런은 그에 비해서는 작용 범위가 좁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작용 범위 넓다. 사실 뉴런도 막 그렇게 좁은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호르몬에 비해서 좁다.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이제 좀 쓰시고, 그 다음은 이제 내분비샘. 사람의 내분비샘 뭐가 있고, 그리고 그 내분비샘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에 대해서 볼 거예요. 답지 몇 단원이죠? 5, 6단원 실전편? 원래 반이 어디였죠? 왜냐면 책이 다르거든. 만약에 그 윗반이면은, 심화반이면 보내드릴게요. 답지? 너는 어디? 저 심화반. 그러니까 답지 뭐지? 아니 어디 부분이 필요하지? 저 그게 그 랜드 유전. 연애 유전? 유형편? 네. 유형편은 똑같은데 실전편 내용이 약간 다르더라고. 그랬던 것 같아. 잠깐만, 일단은 잠깐 내정지 5, 6단원 하고 렌데리도 오케이. 일단은 지금 보낸 거는 그 이내가 쓸 거. 그다음에 렌델. 이거는 그냥
의형편이고 의형편 멘델의 유전 답지. 오 다음은 신경과 호르몬 내분비샘 얘기하기로 했죠. 야 시험범위 24장 실화야 지금? 이 아래 24장이 뜨거든? 볼래? 안 보여요. 이거 난 너네한테 안 보여? 아 이런 중요한 게 왜 안 보일까? 몇 장 있는 짜라락 있는데 좀 소름 돋았어. 내 손목 와장창. 그래도 이걸 칠판에 다 하진 않아서 다행인 것 같아. 칠판에 쓰면은 쌤 수목 군대 가야 돼. 나 그냥 왼손까지 마스터했을 때 오른손 부러져가지고 못 써가지고 왼손으로 눈물 흘리면서 써가지고. 그래서 내분비샘과 호르몬. 어허, 이거는 사진이 있는데, 이게 아닌데. 선생님 저도 같은 거 있어요? 어? 같은 거 있어요? 우리는 같은 답지인데 그 심화반 애들이 같은 답지가 아니라서 심화반 애들 실전편이 조금 다르더라고. 요거는 보내드릴게요. 이번 그 인정 안 됐나요? 지금 보내드리는 거. 응? 지금 보내드리는 뭐가? 인사는요? 끝났어. 내가 미리 보내라고 했잖아. 아니에요. 안 돼, 끝났어. 용돈 벌어야 되는데. 용돈 벌고 싶으면 부지런히 해야지. 인생이 나오네. 쌤, 저 사진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냈어. 어. 일단은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하고 쉽시다. 그래서 애매하니까. 바꾸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 뭐야, 콘서트가? 콘서트인 줄. 자, 우리 이거 이제 내분비샘과 호르몬이라고 해봅시다.
왜? 선생님 저러시는 거. 아, 내가 하품 너무 크게 했나? 자, 내분비샘이라고 하는 건 이제 호르몬이 나오는 그 기관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내분비샘을 제가 초록색으로 밑줄을 쳐보고 거기서 나오는 호르몬을 파란색으로 밑줄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간내를 확대를 해봤을 때 그 끝에 이렇게 뭔가 종양이라고 하면 너무 하네요. 이 친구 큰일을 한 친구인데 이게 약간 뾰족 튀어나온 애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이질적으로 튀어나와 있는데 얘가 뇌하수체라는 내분비샘입니다. 그래서 이 뇌하수체의 크기는 진짜 조그만한데 여기서 나오는 호르몬이 정말 많고, 또 여기 지금 두 개죠. 나중에 생명과학을 하게 되면은 이 전엽과 후엽이라고 해서 각각에서 나오는 호르몬도 또 달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직 중학생이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배우기는 하지만 이 내분비샘에서 이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뇌하수체에서는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 근데 얘는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에요. 그 다음에 생장 호르몬, 그 다음에 여기 안 나와 있지만 하나 더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항이뇨 호르몬. 이렇게 세 가지의 호르몬이 나온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개고, 그 다음에 갑상샘, 이 목 앞에 있는 요 부분에 있는 내분비샘을 갑상샘이라고 하고요. 이 갑상샘에서는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이 티록신은 세포 호흡을 촉진합니다. 그러니까 뇌하수체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오면 이 호르몬이 갑상샘을 자극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나오는 이런 구조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뇌하수체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안 나오면은 티록신도 안 나와요. 우리 세포 호흡을 하게 되면은 열이 발산되거든요. 그래서 그 열로 체온 유지를 하는데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생장 호르몬, 뇌하수체 생장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키가 클 때 뼈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붙는 근육도 만들어야 되니까 단백질 합성을 촉진을 합니다. 그리고 뭐 항이뇨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오줌에서 수분 재흡수를 해요. 그래서 오줌에서 수분 재흡수를 하면 오줌 양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줌의 양이 줄어들고 화장실을 잘 안 가는, 그래서 뭔가 항이뇨, 오줌 싸는 걸 막는 호르몬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오줌에서 수분 재흡수, 쭉 내려오면은 이제 이자에서는 호르몬 두 가지 나오죠. 인슐린하고 글루카곤. 근데 우리가 이 인슐린은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증가시키고요. 지금 여기 약간 좀 중요한 내용이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이자는요 외분비샘이기도 하면서 내분비샘이기도 해요. 언제 외분비샘이냐면 얘 같은 경우는 우리 옛날에 소화할 때 왜 뭐가 필요해? 뭐 그냥 할 게 없어? 질문 2개 남았긴 했는데. 저거 다 했어? 잠깐만. 5단원 하고 6이죠. 우리 요거 밖에 그 체온 측정하는 거 있잖아. 스테이플러 있거든? 이걸로 찝으면 돼요. 알겠어? 문제 필요하신 분은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 외분비샘일 때는 소화와 영양할 때 기억나? 우리 소화할 때 이자에서 소화액이 나오는데 세 가지가 나왔어. 라이페이스,
랭, 라이페이스, 트립신. 아 트리시. 티록신이 아니고 트립신. 그리고 아멜레이스.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데 걔네 같은 경우는 분비관을 통해서 나와요. 그래서 걔네는 외분비샘으로 나와서 이자는 외분비샘 역할도 하고요. 근데 이번에 배우는 건 또 내분비샘, 호르몬도 내보내는데 그때는 내분비샘으로 내보낸다. 그래서 이자는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외분비샘 역할도 하고 내분비샘 역할도 함. 그러니까 우리 인슐린 혈당량 감소, 글루카곤 혈당량 증가. 그다음에 우리 부신. 요 콩팥 위에 꽃갈무자처럼 올라간 얘가 부신이 되고요. 요 부신에서는 아드레날린이 나오게 됩니다. 아드레날린은 못 찾았어? 찾았어. 아드레날린은 혈압 상승, 심장박동 촉진, 혈당량 증가. 그러니까 배그에서 아드레날린 주사 맞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달리기 속도도 좀 빨라지고 그다음에 막 피도 차고 막 그렇죠? 피 차단하는 거 비슷한 효과예요. 저거 약간 속도 빨라지지 않아? 달리기 속도도? 자기장 피해야 되니까 겁나 빨리 뛸 수 있잖아요. 나 열심히 했거든. 나는 제일 좋아하는 아이템이 뭐였냐면 구상도 아니야. 나는 그거 키트를 제일 좋아했어. 의료용 키트. 그거 주면은 그게 제일 세잖아요. 그거 주면 탄 버려 그거 줘. 내 역할은 4렙 가방이었어. 친구들 사이에서 내 가방. 와. 그게 뭔지 알아? 그냥 걸어다니는 가방이지. 제가 죽으면 끝나잖아요. 내가 죽으면 황금 고블린 애들이 와가지고 다 먹고 재밌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또 부스스만 보면 M4도 버릴 정도로 부스스를 좋아했답니다. 약간 변태 아니에요? 부스스 숨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아무도 이거 모르고. 공감하면 이제 배가 한 번쯤은 그럼 배가 한 번쯤 해서 부스스의 죽임을 당해보는 그런 사람들. 어차피 근접에선 내가 지기 때문에. 슬프네요. 나는 멀리 변태같이 숨어 숲풀 같은데 숨어가지고 옥상 같은데 납작 엎드려서 부스스만 쏘는 그런 사람이야. 어쨌든 그 아드레날린 주사를 맞으면 달리기 빨라지죠. 혈압 상승, 심장박동 촉진. 이게 연관이 있어요. 파란색 저 형광색 색깔이 잘 안 보여. 그러네. 다른 걸로 바꿀까? 이 색은 잘 보이네요. 파란색으로 계속 그으셔도 되는데 저는 님들 안 보이니까 색깔을 바꿔봤어요.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게 심장박동이 촉진된다는 거는 펌프질을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혈압도 상승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혈당량이 증가하는 이유는 뭐냐면 먹이를 푸는 거야. 근육이 쓸 수 있는 먹이를 피 속에 푸는 거죠. 그래야지 그 혈관을 통해서 근육으로 영양분이 전달이 돼서 근육이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방금 전에 생식세포 만드는 곳이었던 정소랑 난소는 호르몬도 내보냅니다. 정소에서는 테스토스테론, 난소에서는 에스트로젠, 각각 남성과 여성의 2차 성징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이 되겠죠. 지금 뭐 필요한 거 있는 사람? 응? 다 보이고. 좀 더 다 보이게 해볼게. 모자 당겨? 아니요 원래 있던 원래 거예요. 있던가? 네. 어떻게 그렇게 하얗게 유지하다 보면 꿀팁 좀 가르쳐. 되게 하얗지 않아요? 저 계속 쓰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얗게 유지하는지 나한테 꿀팁 좀 알려줘. 그냥 가만히 놔두는데요. 그래? 머리 잘 감고? 네. 머리 안 감아서 그래. 난 모자는 무조건 머리 안 감으면 쓰거든. 가끔 나 그래서 일요일에 출근할 때 화장도 한 번도 안 하고 모자 쓰고 올 때 많잖아. 그게 내일이라는 사실이 너무 싫다. 진짜 혹시 똑같은 옷 입고 있지도 몰라요. 그냥 이러고. 집에 막 이렇게 벗어놓고 다시 이렇게 주워 입고 오는 게 건강 아닌가. 나도 똑같은 거 입고 올지도 몰라.
아 귀찮아요. 그러니까 옷 고르는 것도 귀찮고. 교복 입고 오고 싶어요. 체육복 입고. 나쁘지 않아. 체육복은 너무 쪽팔려. 생활복 나쁘지 않아. 에어팟 사고 싶어요. 진짜 개뜬금. 갑자기. 에어팟 그래서 사세요. 네, 프로로 살려고. 어? 프로로. 아니 너 프로로 산다고 말한 지 3주째야. 빨리 아니 사. 아직 생일이 아직 안 와가지고. 아 생일날 사는 거야? 네. 오케이. 세일로 나온 거예요. 아마 헐. 3일 뭐였지? 안쓸것 같은데. 나는 와 대박. 나는 아이패드 프로 살 좋아. 거야. 아이패드 바꿀 거야. 내 아이패드 수명 다 했어. 내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이렇게 충전해서 쓰잖아. 80% 이상 충전이야. 쌤 배터리 바꿔서 저한테 파세요. 그 배터리 바꿔도 너한테 팔 수가 없어. 왜냐면은 이렇게 쓰잖아. 저번에도 니네 봤지? 이렇게 쓰다 글씨 튀기는 거. 아 근데 저도 그래요. 그거 왜 그러지? 그래서 저 여기 이걸 바꿨거든요. 응. 근데도 가끔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쓰레기예요. 그냥 죽었어. 내 아이패드는. 내 아이패드는 거의 지금 봐봐. 이거 니네 반 하나만 필기를 23장을 했어요. 그러면 D2S9도 똑같은 구조겠죠 지금? 그러니까 에어예요? 응, 에어. 그러면은 셀이 너무 감당이 너무 작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감당하기에 그릇이 너무 작아. 이거 64기가밖에 안 되거든. 이번엔 프로 256기가로 하려고요. 지금 미국에서 신품 나왔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출시하면 저 바로 거의 사볼게요. 다 찬 거 아니에요? 어? 64기가면 64기가만 다쳤어. 그래서 가끔 주인님 저 죽을 것 같아요라는 메시지를 저에게 보내곤 합니다. 호르몬 분비 이상. 아니 근데 나는 이거 굉장히 열심히 쓰잖아. 사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번 달은 아니야. 이번 달은 뭐 너무 많이 샀어. 셀 핸드폰으로. 주문하고 올 때까지 그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그쵸. 아 아직 많이 남았네요. 그것도 그렇고 그 뭐지? 이번 달 옷을 너무 많이 샀어. 티 쪼가리를 한 6장 남아. 옷도 진짜 너무 비싸요. 내 머리. 무슨 그천 쪼가리 하네. 내 머리 진짜. 그래서 우리 위에 있던 호르몬들이 배웠는데 이 호르몬이 아까 적은 양으로도 사람을 조절할 수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가 너무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다증과 결핍증에 대해서 볼 건데 3가지 호르몬의 과다증과 결핍증을 보겠습니다. 생장 호르몬. 그리고 티록신. 그리고 인슐린. 그래서 생장 호르몬은 모두가 다 과다할 때랑 결핍할 때를 볼 거예요. 인슐린은 결핍증만 봅시다. 생장 호르몬이 과다하다. 근데 과다할 때 얘는 시기도 2가지가 있어요. 키가 클 때 과다한 거랑 키가 다 컸는데도 과다한 경우. 성장기 때. 성장기 때는 과다한 만큼 쭉쭉 크겠죠. 그래서 얘는 거인증이 됩니다. 성장기에는 거인증. 근데 내가 다 컸어. 다 컸는데 계속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때는 말단 비대증이 됩니다. 몸끝, 그런 뭐 코끝이나 귀끝이나 이런 손의 말단, 몸의 말단이 계속 커져요. 그러니까 더 이상 키는 클 수 없으니까 끝부분만 두꺼워지게 됩니다. 우리 말단 비대증. 근데 저 이거 다 풀면 집에 갈 수 있어요? 아니요? 아 저 진짜 근데 진짜 집요하다.
아 선생님. 매일 물어보잖아 매번. 선생님. 근데 진짜 가야 돼요. 이게 제가 지겨워, 진짜 지겨워. 과로사일 수도 있어요. 난 집에 전화해봐도 돼? 네. 알았어. 진짜. 내가 진짜. 전화해보고 어머니 유나가 자꾸 집에 간다고 하는데 제 집에 쉬는 시간에 보내줄까요? 쉬는 시간에 진짜 전화할 수 있어요. 알았어 내가 생각해볼게. 야 2시면 너무 수학학원 가는 애들 많지. 이거 끝나고 수학 가는 사람 없어? 김유다밖에 없어? 아니 근데 진짜 4시에 주말 모의고사가 있어요. 4시면은 개여유롭잖아요. 20분 더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지.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2시에 그 영어학원 있잖아요. 아 파이팅. 선생님. 파이팅! 제 프로치 자랑하시네. 아니야 이거 그 뭐지 이렇게 몰라 걸스데이 유라 따라하는 걸스데이 유라 따라하는 해 그거 알아요. 그거 알지? 근데 혜리가 그 옆에서 따라. 유라가 갑자기 화이팅 이러니까 혜리가 아 자꾸 딴소리 하면 안 돼. 쏘리 소리 자. 하기 싫으시죠? 당연하지 나도 사람인데 근데 나는 이거 몇 번 했냐. 나는 이거 처음 하는 거면 진짜 열심히 가르쳐줄 수 있는데 똑같은 거 니네 산남도 몇 번 했어. 산남 진짜 많이 했지. 저희 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니네 이제 호르몬 도사야. 엠- 결핍되면 소인증이 되는 거고요. 티록신도 과다하거나 결핍될 수 있는데 이 티록신은 하는 역할이 뭐였어요? 얘가 나오면은 뭘 촉진한다 그랬지? 세포 호흡을 촉진한다 그랬어. 그럼 세포 호흡이 과다할 때랑 세포 호흡이 못 일어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과다할 때 우리는 이때 병 이름이 갑상샘 기능 항진증. 너무 많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항진 너무 많이 작용한다. 갑상샘 기능 항진증. 그래서 갑상샘 기능이 너무 막 활발하게 이렇게 일어나서 세포호흡이 너무 많이 일어나. 그럼 우리 세포호흡이라는 거는 영양소를 분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양소를 계속 분해하기 때문에 체중이 감소해요. 지방으로 저장되지 못하고 들어오는 족족 다 분해하기 때문에 체중이 감소하고 그다음에 우리 세포호흡 결과 열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더위를 너무 많이 타고 그렇게 덥지 않은데도 더위를 타고 그다음에 살이 빠져요. 그래서 갑상샘 기능 항진증은 더위를 타고 체중이 감소합니다. 그다음 결핍된 거는 갑상샘 기능 저하증. 그럼 이번엔 세포호흡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영양분 분해가 안 돼서 얘는 살이 찌고요. 그 다음에 추워도 세포호흡을 못 하니까 열 방출이 안 돼. 그래서 너무 추운 거지. 얘는 추위를 많이 타고 체중이 증가한다. 다음 이제 인슐린은요 결핍되면 당뇨병이 오는 거죠. 얘는 저 결핍됐을 때 당뇨병이라고 하고 우리 인슐린이 하는 역할은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근데 얘가 결핍되면은 혈당량 감소가 안 돼서 오줌에서도 당이 나오는 당뇨병에 걸릴 수가 있다. 저기 갑상샘 티록신 과다분에서 응. 갑상샘 기능이고 항진증. 항진증. 내가 키워서 좀 이상했는데 이게 근데 펜이 붙어 있으니까 저렇게 써.
없어. 파란색 필요해? 하늘색 좋아요. 이렇게 다 파란색이지 않아? 하늘색 좋아요. 이건 대슈? 아니. 아직? 이제 혈당량 조절만 그 뭐냐 항상성 조절 유지 그거 혈당량 조절하고 체온 조절만 하면 호르몬은 끝나요. 그럼 이제 산낭은 탈출이고 신능은 탈출 못하지. 신능 감각 기관이야. 불쌍해. 왜? 됐어? 오줌에서 당이 나오니. 오줌엔 예. 원래는 우리 포도당을 다 재흡수해야 돼. 근데 그 재흡수하는 것도 단백질이라서 최대로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 근데 이 혈당량 조절이 안 되면 오줌에서 당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재흡수할 수 있는 양을 넘어서요. 그러면 이제 오줌에서 나는 흡수할 수 있을 만큼 최대로 흡수를 했지만 오줌에서 당이 나오는 당뇨병. 시험 안 봤지? 응? 두 번 다시 시험 안 봤지? 저는 시험 안 보였다고? 3년이면 더 나왔어. 근데 이제 3년 남았을 때 고등학교는 불지옥이잖아. 이제 고등학교 때는 중간 기말 다 보잖아. 한 남은 이때까지 기말만 보는 꼴을 빨다가 갑자기 막 다 과목도 늘어나고 맞아요. 과목 다 보잖아. 맞아요. 근데 시험은 대학교 가서도 끝나지 않잖아. 하하 그게 진짜 재밌다니까. 대학교 가면 끝날 것 같지? 아니야. 선생님 재밌다니요. 난 이제 끝났으니까 재밌지. 니는 이제 시작이. 근데 저희 인생은 왜 시험을 봐야 돼요? 나는 끝났으니까 예. 시험 준비해야 되고. 근데 시험 그렇다고 해서 봐야- 대학교 졸업하면은 시험을 안 보는 건 아니다. 평생 시험 봐야 돼. 아, 진짜. 평생. 나한테 엑셀도 평생 봐야 평가받고. 돼. 토익도 봐야 돼. 이렇게 하면 너무 재미없는 것 왜 같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안 해도 돼. 안 하고 다른 그럼 거 어떻게 하면. 살아? 아니, 다른 거 자격증 필요 없네. 근데 어쨌든 한 번은 시험을 봐야 돼. 맞아요. 뭐 요리사가 되려고 해도 자격증이 있어야 돼. 약간 자유롭게 살아. 근데 요즘은 근데 군대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군대도 시험 봐야 돼. 맞아요. 맞아. 저희가 공무사학교 붙었어요. 누구? 니네 형? 네. 우와. 안 간대요. 어? 안 간다고? 군대라서. 와, 공무사 대박이다. 공부 잘하시나 보다. 제가 전교과 똑똑이는 똑똑이. 부산대요. 그래서. 그러네. 아니야. 형이 니 목까지 하고 있잖아. 형이 니 목까지 하고 있잖아. 너는 까불지 마. 형한테 까불지 말고 응원하는 법. 아, 형 대단. 존경스러워. 아, 존경스러워. 자, 이제 6번에 그 항상성 조절 해봅시다. 아, 거의 다 왔어. 조금 하면 돼. 항상성 조절. 여기가 이제 끝판왕이긴 하지만 알고리즘의 끝판왕. 할 수 있다. 언제 끝나요? 근데 이거 10분 정도 더 안 될 것 같은데. 이미 문제 풀었나요? 네. 이미 풀 문제들이 아, 푸 문제들이 있어. 책에 있는 문제가 약간 겹치거든. 근데 더 문제가 약간 아니 많아. 다예요 쌤. 다 겹쳐요. 이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에요. 한번 볼게요. 다시 풀어. 비교해 볼게요. 아니, 비교하지 마. 용납할 수 없어요. 용납하는. 자, 항상성 조절, 항상성 유지라고 씁시다. 유지. 두 가지 파트에서 유지를 하는데 어떤 파트냐? 우리 혈당량 조절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체온 조절하는 거. 근데 우리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항상성 조절은 호르몬하고 신경 두 개가 같이 조절을 한다.
그래서 우리 그 중에서 혈당량 조절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혈당량도 우리 몸에서 항상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는 양이 있고요. 그거보다 높으면은 감소를 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거보다 낮으면 증가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상황이 두 개가 있겠죠. 혈당량이 낮을 때하고 혈당량이 높을 때. 네, 아니 요만큼은 그 책에서 다 똑같거든요. 책에 완전 똑같거든요. 이거 빼고 풀게요. 풀게요. 다시 풀어. 그렇게 해서 너 95점 나오면 이제 0점 못 벌어. 네, 괜찮아요. 넌 괜찮아. 그러니까. 자, 혈당량이 높을 때는요. 우리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혈당량을 낮추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언제가 혈당량이 높을까요? 방금 밥 먹었을 때. 식사 후 상황이 혈당량을 높은 상황으로 자주 나오게 되고요. 혈당량을 낮추려고 하니까 그러면 이 혈당을 인식을 누가 하냐면요. 간내하고 이자하고 동시에 인식을 하게 돼요. 간내가 조절을 한다고 해서 간내도 알아차리고요. 이자도 이자 나름대로 이 혈당량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식을 하면 이제 이자에서 호르몬을 내보내게 될 텐데 어떤 호르몬을 내보내냐면 인슐린을 내보내겠죠. 그러면은 우리 인슐린이 작용을 하는 메커니즘은 두 개예요. 인슐린은 두 가지의 작용을 하는데 첫 번째로 간에 작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슐린의 표적 기관은 간이 될 수가 있겠죠. 간에 작용해서 글리코젠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포도당 하나하나를 엮어서 글리코젠으로 쭉 이은 다음에 간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글리코젠이 더 큰 단위가 되는 거죠. 포도당은 이렇게 육각형 하나. 글리코젠은 그걸 쭉 이렇게 이은 이런 가지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글리코젠이 더 커요.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주변의 표적 세포들한테 포도당 흡수를 명령합니다. 그러면은 막상 이렇게 간에 저장하고 주변 세포한테 포도당 흡수하라고 얘기를 하면은 혈액 내에 있는 당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혈당량이 줄어든다. 그 다음에 혈당량이 낮을 때는요. 혈당량을 높이려고 할 텐데 이번에도 똑같이 간내하고 이자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혈당량이 낮으면 혈당량을 높이려고 하겠죠. 얘도 간내랑 이자가 인식한다. 태희야 듣고 있지? 저 이거 시험 범위 아닌가? 에? 그러면은 저 이거 저번에 시행평가 봐가지고 빠진 것 같아요. 좋겠다. 그러면은 거기만 하면 돼요. 이제 감각기관. 오케이. 그러면 딴 거 문제 풀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혈당량 높이려고 하니까 이제 간내랑 이자가 인식하고 이때 이자에서 뭐가 나오죠? 글루카곤이 나오겠죠. 근데 이 인슐린에서 했던 거 반대로 하면 되는데요. 이미 주변 세포들은 포도당 흡수한 걸 다 썼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간에 저장했던 거 다시 꺼내오는 거밖에 못해요. 간에 저장했던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다시 쪼개는 거. 이걸 이제 글루카곤이 하고 언제 혈당량이 낮냐? 운동했을 때, 운동 후, 아니면은 공복 때 혈당량이 낮겠죠? 저거 빨간색 혹시 글루 뭐예요? 글루카곤 다 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 태장? 뭐 아까 들었죠? 좀 겹치는 게 있는데 한번 다시 풀어보시고. 아이고. 이거 밖에 보면은 스테이플러 있거든요? 거기서 찝어서 푸시면 됩니다. 잘 듣고 있지? 곧 끝나. 이제 체온 조절만 하면 돼. 아, 힘내. 자, 이제 체온 조절인데요. 체온 조절은 추울 때하고 더울 때가 있겠죠. 추울 때는 따뜻하게 맞춰줘야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 춥다는 것도 어디서 인지를 하냐면 간내에서 인지를 해요. 간내가 아까 그 항상성 유지에 중추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추울 때도 간내가 인지를 합니다. 그러면 얘도 우리 몸의 온도를 높여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온도 증가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 체온 조절은 위에도 조금 써주면 두 가지 메커니즘으로 조절이 돼요. 열 방출량을 늘리던지 줄이던지 아니면 열 발생량을 조절을 하던지. 열 방출량은 밖으로 내보내는 열의 양을 늘리던지 줄이던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 발생량. 열 발생량은 내가 만드는 열의 양을 늘리던지 줄이던지 하는 거고, 그래서 온도를 높이려면 열 방출량은 줄이고 열 발생량만 늘리면 되겠죠. 봐봐, 문제가 있다. 맞아요. 안 써지는 거 봤지? 발생량, 방출량 쓸래 위에. 아, 왜? 저 위에 방출량만 했었어요. 방출량? 열 방출량은 줄이고 열 발생량만 늘려야겠죠. 열 방출량을 줄이는 방법은 피부 근처에 혈관을
수축합니다. 그러면은 이 피부 근처로 나가는 열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 근처 혈관 수축. 그다음에 열 발생량을 늘리는 거는요. 이제 이 피부 근처 혈관 수축하는 건 신경이 하는 건데 이 열 발생량을 늘리는 거는 호르몬이 해요. 어떤 호르몬이 하냐면 티록신. 그러면은 세포 호흡이 증가하겠죠. 그 다음은 더울 때. 그럼 얘도 감내가 인식을 하고 이번에는 온도를 낮추려고 할 텐데 열 발생량을 늘리는 거 하나만 더 해볼까요? 몸을 떨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온도가 낮을 때는요. 아니지, 더울 때는 온도를 낮추려고 하고 이때는 열 발생량을 줄이는 방법은 없고 열 방출량을 늘리는 방법. 늘리려면은 얘 같은 경우는 피부 근처 혈관을 확장시켜야겠죠. 이렇게 하면 호르몬까지 끝. 그래서 일단은 2교시에는 감각기관은 3교시에 나갈 거고요. 나머지 시간에는 질문 좀 받으려고요. 2교시 남은 시간에는.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질문